중학교 2학년 동물과 에너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석한 학생을 위해서 특별하게 영상을 찍으니까 영상 보면서 시험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에 동물의 구성 단계를 배웠죠. 우리가 동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순이었어요. 여기서 기관계는 동물만 갖고 있는 유일한 단계라 그랬고,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그룹,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중요한 건 고유한 기능, 그리고 모양, 기능과 모양을 갖춘 단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만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각 단계별로 해당되는 예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과서에는 세포가 나와 있고, 세포가 뭉친 조직, 그리고 조직이 뭉쳐서 만들어진 위, 그리고 간, 위, 소장, 대장이 연결돼서 만든 기관계, 그리고 사람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시랑 이 순서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영양소였죠. 영양소에서는, 참고서에서는 영양소 1kg이 탔을 때 몇 칼로리 나오냐 이런 게 나오는데,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았고, 영양소의 큰 분류, 에너지원으로 쓰이냐 안 쓰이냐 정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었고, 각 영양소를 어떻게 검출하는지 검출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과 반응해서 청남색, 지방은 수단3랑 반응해서 선홍색, 단백질은 뷰렌 용액과 반응해서 보라색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뷰렌 용액은 수산화나트륨과 황산구리수 용액을 섞은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해서 황적색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가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가열 과정이 왜 중요하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지시약의 원래 색깔 기억해야 되겠죠. 이 중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은 갈색, 수산수리 용액은 적색, 뷰렌 용액은 황산구리수 용액이 푸른색이었죠. 그래서 옅은 푸른색, 베네딕트 용액은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루, 푸른색을 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 색깔과 영양소랑 반응했을 때의 색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조했던 게 교과서에 나왔던 치매 소화작용 실험이었죠. 어떤 실험이었냐? 시험관 3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시험관액은 녹말과 증류수를 섞고, 두 번째 시험관은 녹말, 침을 섞고, 세 번째는 녹말, 끓인 침을 섞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시험관을 약 35에서 40도씨로 유지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였죠. 왜냐하면 소화효소는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시험관에다가 아이오딘 반응을 일으키고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켰을 때 색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는 시험관은 어떤 것이었죠?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려면 시험관에 녹말이 있어야 됩니다. 즉 소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 시험관과 끓인 침, C 시험관에서는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서 청담색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베네딕트 용액은 녹말이 소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엿당으로 바뀌어야지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B 시험관에서만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시험관에서 만약에 이 온도를 너무 낮춥니다.
침이 소화작용할 수 있는 온도보다 너무 낮은 온도로 낮춰주게 되면 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시험관에서도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과 덧붙여서 이 시험관의 온도를 낮게 해주냐,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해주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실험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이 나왔죠. 여기서는 입, 위, 소장 세 군데의 소화관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3대 영양소 중에 녹말, 단백질, 지방을 다룹니다. 여기서 포도당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포도당은 이미 녹말이 조그맣게 분해돼서 만들어진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녹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됩니다. 따로 소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녹말, 단백질, 지방을 다룰 겁니다. 먼저 녹말은 입에서 녹말이 이렇게 큰 단위라고 한다면 녹말은 입에서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져요. 누가 합니까?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엿당으로 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해된 엿당이 위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으로 가면 소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 이자에서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때 포도당은 네모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된 거니까 동그라미, 네모, 별표 이렇게 해볼게요. 세모.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가 되지 않고 위로 내려옵니다. 위로 내려오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 위액 속에 펩신, 펩신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죠. 이 작은 단위를 중간 단백질 또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쪼개진 중간 단백질이 소장으로 내려오면 역시 이자액 속에 누굽니까? 그렇죠. 트립신. 트립신에 의해 작은 단위로 쪼개집니다. 이게 아미노산이죠. 지방은 쭉 내려옵니다. 쭉쭉쭉 내려와서 소장으로 내려와서 소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 속에 누굽니까?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리됩니다. 자, 지방의 모형도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책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이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덩어리의 지방이 작은 덩어리로, 작은 단위로 쪼개지기가 어려우니까 이 중간에 누가 도와줍니까? 그렇죠. 쓸개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보관되어 있던 쓸개즙이 덩어리가 큰 지방을 좀 더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주고 얘를 라이피스가 완전하게 작은 단위로 쪼개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소장에서 분비되는 장액이에요. 장액. 소장에서 분비되는 장액에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거 다루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면은 이번 지필평가 대비 충분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렇게 소화가 된 이 영양소가 소장에 있는 융털로 빨려 들어가죠. 자, 융털은 소장에 있는 주름에 아주 많이 나 있는 털인데 그 이유는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쉽게 하려고 있습니다. 자, 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소장의 융털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고 모세혈관 안쪽으로 암죽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건 누굽니까? 아미노산, 포도당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 암죽관으로 들어가는 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와 같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자, 이 영양소가 각각의 경로를 따라서 가다가 심장에서 최종적으로 만나서 심장에서 혈액에 실려 각 세포로 전달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소화기관의 장기의 위치랑 명칭이죠. 자, 간이 이렇게 있고, 간에 쓸개가 붙어 있고, 여기 식도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를 만들죠. 이렇게 위가 돼 있고, 여기 소장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의자가 달려 있고, 소장 옆으로 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 쓸개, 식도, 위, 의자, 소장, 대장. 요거 잘 외워둬야 됩니다. 대장의 기능은 소장에서는 이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고, 대장은 소화 기능은 거의 담당하지 않아요.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다 빨린 그 음식물들이 대장을 지나가면서 수분까지 빨리면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응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화, 영양소의 소화 내용 다 정리된 겁니다. 이거 중요한 실험이에요. 이거 실험, 영양소 검출, 그 다음에 소화가 되는 요 과정, 융털, 소화기관의 요 위치랑 명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필기는 그냥 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 설명하는 것만 잘 기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